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상 선적권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해상 선적이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출편이랑 수입편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편은 수출편입니다. 해상은 조금 복잡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화주가 일본으로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를 1월 30일 날 출발하는 배로 싣고 싶어요. 그러면은 화주가 저희 포워딩한테 연락을 해서 1월 30일 날 20피트 컨테이너짜리 한 대 일본으로 갈 수 있는지 스케줄 확인해줘 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포워딩은 이제 선사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다 홈페이지에 보면은 스케줄이 쫙 나와 있어요. 뭐 1월 30일 날 스페이스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월 30일 날 스케줄이 있으면 선사로 부킹을 합니다. 그냥 버튼만 클릭하면 돼요. 부킹을 완료하면 이렇게 서류 마감일과 화물 마감일이 주어지거든요. 서류 마감일은 화주로부터 패킹 리스트랑 커머셜 인보이스 받은 걸로 체크 BL이라는 거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또 수출 필증도 선사에 제출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서류 마감일이에요. 그럼 체크 BL이 뭐냐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BL의 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의 종이라고 치면은 그 위쪽 부분에는 시퍼의 정보를 적게 돼 있어요. 시퍼의 회사명이라든지 주소 같은 걸 적고요. 그 다음 그 밑에는 컨사이니의 회사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그 밑에는 뭐 컨테이너의 종류, 20인지, 40인지, 48큐빅인지, 그리고 수량 몇 대인지, 그리고 그 화물이 총 그로스 웨이트가 얼마인지, CBM이 얼마인지, 그리고 shipping 마크, 그리고 뭐 옆에 디스크립션 등등 다양한 정보들이 기입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선사 홈페이지에 그 적으라는 부분에 다 적으면은 이런 마지막에 형식처럼 이렇게 틀이 맞춰져서 나오거든요. 이거를 바로 체크 BL이라고 합니다. 이 체크 BL은 저희 마음대로 만들어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크 BL이 나오면 이 BL을 PDF 파일로 화주한테 보내줘요. 그리고 이 중에서 뭐 잘못된 거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화주들이 이 체크 BL을 보고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어떤 부분을 고쳐달라고 하고, 잘못된 정보가 없으면 이대로 진행해 달라라는 회신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체크 BL을 토대로 BL을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복잡한 게 나오는데, 우선 서류 마감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컨테이너 넘버랑 실 넘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컨테이너 넘버가 뭔지, 실 넘버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넘버라고 하는 거는 컨테이너마다 그 고유의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에 적혀있는 그 번호를 컨테이너 넘버라고 하고, 실 넘버라고 하는 거는 그 컨테이너 문 있잖아요. 문을 보통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잖아요. 그럼 이렇게 닫았을 때 여기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채우는 자물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실인데, 그거에도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 넘버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이게 바로 실입니다. 그러면은 컨테이너를 어떻게 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컨테이너를 뜬다는 말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컨테이너를 가져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화주가 자신의 그 작업 날짜를 가르쳐줘요. 작업 날짜라고 하는 거는 그 컨테이너 안에 화물을 채워 넣을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월 22일 날 작업을 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운송사는 그 1월 22일 날 선사에 가서 컨테이너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그 부킹 넘버예요. 저희가 아까 포워딩에서 선사로 부킹을 한다 했잖아요. 그럼 부킹 넘버가 나와요. 그 부킹 넘버를 받아서 다시 운송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운송사가 이 부킹 넘버를 토대로 선사에 가서 우리 어떤 화주 거 물건 픽업할 거 있는데 컨테이너 20피트짜리 한 대 필요하다. 부킹 넘버 줄 테니까 우리한테 그 컨테이너 한 대 달라 라고 운송사가 선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선사가 20피트짜리 한 대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운송사가 1월 22일 날 컨테이너를 뜨죠.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운송사가 컨테이너를 픽업을 했으니까 그 컨테이너에 적힌 컨테이너 넘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서류 마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송사가 컨테이너를 픽업하고 컨테이너 넘버를 바로 포워딩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포워딩이 그 컨테이너 넘버를 체크 BL을 만들 때 아까 컨테이너 넘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넘버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운송사가 포워딩한테 컨테이너 넘버를 알려줘야지 저희도 서류 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화물 마감이 25일이라고 해도 25일날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1월 23일까지 컨테이너 넘버를 받아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화물을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보통.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서류 마감과 화물 마감을 다 끝내 놓으면은 이제 해상으로 수출할 준비는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해상 선적 흐름 중에서 수출편이었습니다. 오늘 설명을 하면서 이해가 되시려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머리 아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번에는 해상 선적권의 수입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